꾸준함이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히만 뛰어도 빨라지고 달리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기록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설명드릴 훈련량과 빈도, 비율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을 뛰고 목금토일 4일을 연달아 쉬면서 꾸준히 뛰는 사람과 화목토 이렇게 3일을 나눠서 꾸준히 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분명 같은 횟수 매주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으로 보면 둘 다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과 연구 결과에서 48시간 이내에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유산소 기능이 가장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에 따라서 부상당했을 때를 제외하면 최대 72시간을 넘겨서 휴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각자 뛸 수 있는 주간 거리와 횟수를 가장 효율적이고 부상 없이 거리를 늘리면서 기록까지 단축할 수 있는 진짜 꾸준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라바라는 러닝 어플에서 10만 명의 러너들을 분석한 결과 42.195km 풀코스를 기준으로 2시간 30분 이내의 러너들은 주에 약 120km로 한 달에 500km 이상, 2시간 30분대부터 3시간 이내의 러너들은 주간거리 80에서 100km로 한 달에 약 400km 이상, 3시간에서 3시간 30분대 주자들은 주에 60km로 한 달에 약 250km 이상, 기록과 상관없이 풀코스를 완주하려면 주에 30에서 50km로 한 달에 120에서 200km 정도는 뛰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스터즈 선수들 중에 서브3를 달성한 사람들의 훈련 스케줄을 보면 이틀 이상을 연달아서 쉬는 경우는 일이나 부상, 풀코스를 뛰고 난 다음이 아니면 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훈련량과 48시간 이내에 지속적인 자극을 넣어주는 빈도는 기록 단축과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달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에 대한 훈련량과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강도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는 훈련량은 저강도의 조깅으로 월간 거리의 80%를 채워주고 빨리 달리는 강도는 각자 수준에 따라 5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러너들이 80%는 저강도의 조깅으로 공통적으로 가져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면 중강도 15%, 고강도 5%가 적당하고 목표하는 기록이 높을수록 중강도 5, 고강도 15의 비율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부상 없이 거리를 늘리고 기록을 단축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최대한 48시간 이내에 지속적인 자극을 넣는 것, 주간 거리의 양을 10% 이상 늘리지 않는 것, 각자 상태에 따른 저강도와 고강도의 적절한 훈련 비율,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요일을 몰아서 뛰지 마시고 주 3회로 가정해서 뛴다고 하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하루 뛰고 하루 쉬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요일 같은 날은 뛰고 나면 2일 이상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길게 뛰어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 48시간에서 7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저녁쯤에 뛰어주시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늦게 뛰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거리는 일주일에 뛴 거리에서 10%씩만 그 다음 주에 늘려주시면 되는데 한 번에 뛰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빈도를 추가해서 거리를 늘리시는 게 48시간 이내에 지속적인 자극을 넣어주면서도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주 3회를 뛰는 경우 월간 마일리지가 100km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벌은 되도록이면 추천드리지 않고 주간 달리기 횟수가 4회 이상, 월간 마일리지가 100km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저강도 80km, 중강도 15km, 고강도 5km의 비율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강도의 인터벌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꼭 몸 상태를 체크해서 처음에는 보수적인 페이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에 4회에서 5회 또는 6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코스 137번 우승하신 정석근 감독님은 훈련의 강약 조절과 다양한 훈련을 강조했는데요. 강한 훈련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 훈련을 좀 약하게 그 다음 날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똑같은 근육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간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거리가 늘어나고 고강도의 비율이 늘어나면 강약을 조절해서 고강도 훈련을 한 다음에는 완전 휴식 또는 아주 저강도의 조깅, 장거리를 뛰었다면 같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언덕 훈련이나 계단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헬스도 어떤 날은 하체, 어떤 날은 어깨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운동을 하듯이 달리기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훈련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고강도의 포인트 훈련 앞뒤로는 웬만해서는 완전 휴식 또는 저강도의 조깅으로 회복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 팁은 저도 예전에 했던 실수고 기록이 잘 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겁니다. 저도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고 빠른 기록 단축을 원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도 빠르게 늘리고 고강도 훈련을 무리하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칭이나 회복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몸에 피로는 계속 쌓이고 피로가 누적된 채로 훈련을 진행하니 제대로 된 기량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정강이 통증 등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누구나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스트레칭을 통해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 가동성을 확보하고 발바닥부터 아킬레스건, 종아리까지 근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과 그 위쪽의 가자미근 그리고 가자미근을 감싸고 있는 비복근을 신장하여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벽을 사용하여 앞쪽 발은 발목에 신경을 써주시고 뒤쪽 발은 뒤꿈치를 완전히 붙여서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의 근육들을 쭉 늘리시는 데 집중해줍니다. 또는 이렇게 양쪽 뒤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달리기를 할 때 더 탄력있고 부상 없는 달리기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의자나 박스 같은 곳에 올라가서 스트레칭을 하면 발목과 종아리의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강화되고 유연한 발목, 더 많은 종아리 근육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 보드인데요. 각도에 따라서 발목과 종아리 근육 신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면을 밀어낼 때 발목이 유연해지면서 각도의 제한을 없애고 더 효율적인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발목의 가동 범위를 늘려서 유연성을 높여주고, 한쪽 발씩 나눠서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 햄스트링까지 전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스트레칭 보드는 그냥 올라서 있기만 해도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숙여서 더 많은 신장을 하게 되면 족저근부터 햄스트링까지 훨씬 더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유연성이 높아지면 더 큰 운동 범위로 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과 관절의 효율적인 성장은 물론 같은 힘으로도 효율이 높아지고 러닝 이코노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해주면서 근육의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어 다음 훈련을 할 때 더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컨디션으로 뛰어도 힘든데 피로가 누적되어 70에서 80으로 컨디션으로 훈련을 하면 제대로 된 기량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제일 간편하게, 그리고 유연성이 높아질 때마다 각도를 조절해서 다시 신장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장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다른 스트레칭 보드들은 각도를 조절할 수 없거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스트레칭 보드 1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이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하는데요. 오늘 영상 꼭 여러 번 보시면서 부상 없이 기록 단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